내조 경쟁이 그야말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씨는 1박 2일 동안 호남을 계속 내려갔는데 자 이제 후보로 확정되고 선거전이 가열되니까 아예 대선일까지 거의 호남에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응사는 저희 문재인 씨가 여기에서 사시 공부해서 붙었습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붙어야 되는 이 절박한 마음을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하루빨리 실질적인 지원을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부인 두 사람의 내조를 보셨는데 딱 모습만 봐도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 부인이 이제 김정숙 여사는 좀 그 내조형이라고 하면 근데 그게 좀 활달하고 뭐 이런 그 열혈 내조죠? 예, 그런 내조형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씨는 뭐 교수이기도 하고 그러고 좀 더 인텔리겐트한 느낌을 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전문가 느낌이 많이 나죠. 그런 그 대비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직은 그래도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좀 그 후보자 부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김정숙 여사가 더 좀 어필이 되는 거는 같은데 그런데 또 요즘에 또 표심해 보면 여성들이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이나 뭐 이런 부모님들의 그 성향까지도 이렇게 바꾸는 경향들이 있대요. 이 바닥에서 뛰는 그 정치인들 얘기를 들으면. 그런 면에서는 또 안철수 후보 부인이 김미경 교수가 보여주는 저런 모습도 또 시대적으로는 또 잘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정숙 여사는요, 전남의 낙도라고 하죠. 섬을 지금 계속해서 방문을 하면서 하고 벌써 10곳이 넘게 갔다고 하는데 섬 이름만 제가 한번 읊어드리자면 낙월도, 암태도, 팔금도, 안좌도, 자은도, 노화도, 보길도, 소환도. 보길도는 그 유명한 섬 아니겠습니까? 네. 섬 돌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호남 특보를 자처하면서요. 선거일까지 호남에 상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저 결의는 뭐냐? 그만큼 호남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 호남이 어떤 전략적 요충지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또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말이에요.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라고 하는 헌정사상 이 초유의 이 불행한 상황을 지금 맞이해갖고 국민들 가슴에 다 아팠지만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측면들이 새싹에 돋고 있다. 아마 이번 선거는 말이에요. 선거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지역주의, 그 지역 감정이 열버진 사실상 그게 무너진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번에는 어떤 후보가 되든지 전국적으로 좀 골고루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지역에 기반한 지역주의 그 정당 체제가 좀 허물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후보들 부인의 내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가기 힘든 섬마을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지금 김미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전문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요. 강연 같은 것도 많이 다니고. 근데 2012년만 해도 좀 다른 모습 아니었습니까? 김미경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부창부수네요. 그러니까 남편이 상당히 그 안철수에서 강철수로 바뀌고 나중에 속철수란 말까지 들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에 따라서 부인인 김미경 여사도 상당히 따라서 바뀐 것이 아니냐. 그만큼 이 지금 그 안철수 후보의 부부 두 사람 다 공이 권력 의지를 아마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저는 보통 그 영부인들의 그 내조 스타일을 갖고 미국의 정치를 우리가 많이 개입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힐러리 클린턴 같은 아주 정치적인 그 조언까지 하는 그러한 또 내조력이 있다고 한다면 또 바바라 부시처럼 진짜 말 그대로 그 안에서만 딱 이렇게 내조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 미셸 오바마처럼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대략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후보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내조 스타일이 어떤 것인가 유권자들이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지켜보면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5개 정당의 후보, 그 내조 전쟁이랄까요. 그 중에는 이제 남편분도 계신데
그 경우도 같이 한번 그 캐치프레이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홍준표 후보의 부인이죠. 이순삼 씨. 지금 최근에는 굉장히 언론의 모습을 자주 드러내면서 적극적인 내조자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의 부인이죠. 오선혜 씨. 충실한 그림자 내조로 유명하고요. 오히려 저 경우는 또 딸이 유담 씨가 계속 그 미모로 좀 화제가 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의 남편 이승배 씨. 지금 14년째 전업주부로 아주 듬직한 외조를 하고 있습니다. 14년째 전업주부 좀 굉장히 새롭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성이 저만큼 심상정 대표만큼 활동을 하려면 가족 한 사람의 희생은 있어야 되는데 남편도 희생이 네, 예외가 될 수 없고. 보통은 예. 친정 엄마인데 아마 이제 남편의 글쎄 희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저는 그 배우자에서는 저 이승배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부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퍼스트 허스번드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주부. 주부. 아, 그 한자로 이제 부자가 달라지는 거죠. 예, 예. 그분의 이 14년째 내조, 네. 그게, 저는 가장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좀 우리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려면 저는 남편들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부인들, 남편 얘기가 또 뜨거운가 하면 문재인 후보의 아들, 또 안철수 후보의 딸, 자녀 공방이 또 치열합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의 아들을 두고 제기된 하태경 의원의 공격 아닌 공격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로 공개하는 게 최종 보고서고 기존에 있는 게 중간 보고서냐. 기존에 있던 것은 2007년 5월에 만들어진 보고서고요. 제가 지금 공개하는 것은 2007년 6월에 만들어진 보고서입니다. 이 최종 보고서에서는 특혜 채용이 확인되어서 그 특혜 채용을 주도한 책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의 저 주장이면 주장이고 발표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 측에서는 발끈했어요. 사실이 아니다. 그러고 지금 가만히 있지 않겠다. 고소하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이제 떠오르는 게 박은순 시장의 둘째 아들 허리 디스크 때 얘기, 디스크 군대, 때 이야기가 그 작년까지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이 여론을 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문제 없음으로 이제 정리가 됐는데 이 부분 또한 문재인 후보가 단호하게 충분히 지난 10년 동안 검증받고 그다음에 정말 꺼낼 게 없으니까 이런 거나 꺼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고마해라 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제는 별 설득력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하 의원이 국민을 상대로 오래된 녹음기 틀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좀 신선한 그 검증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문 후보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거듭된 입장인데요. 10년간 이 고장난 라디오처럼 되풀이해온 얘기다. 내용이 다 밝혀졌는데 언론에서 자꾸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다. 채용 특혜가 없었다는 것이 할 수 있는 해명의 전부다. 근데 고장난 라디오는 고장났으면 안 듣지 어떻게 10년 동안 계속 듣습니까? 그러니까 저 표현은 좀 그런데 여하튼 그 이회창 그 후보의 경우도 말이에요. 2번이나 대선에서 낙마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들 병역 의혹 아닙니까? 나중에 다 그게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는데 선거는 다 끝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네거티브 공방할 때는 정말 근거가 있는 제대로 된 걸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하태경 의원이 최소한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이름 석자를 내걸고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입수한 서류를 가지고 저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하태경 의원이 제기하는 수준에 맞는 그게 아니다. 당신이 제기한 이거는 이래서 틀렸고, 뭐는 이래서 틀렸고, 그렇게 응대를 해주면서 오히려 하태경 의원이 무색해지도록 하면은 그거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뭐 고장난 라디오 10년 동안 듣고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네, 근데 지금 보면 의혹이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혹을 또 제기했어요. 어학연수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더니 알고 보니 25일이더라 이런 의혹을 또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공유학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재인 후보 아들이 그때 이제 이 고용정보원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근무를 하다가 지금 거기 미국으로 잠시 공부하러 갔을 때의 그런 이야기들 자체가 거의 지금 이 고용정보원에서 허락했느냐 마느냐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앞서 지금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이 당시 그 미국에 유학을 간다고 했다고 문재인 후보가 당시 어디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알고 보니까 그때는 그 시점에는 입학 허가도 아직 받지도 않았더라.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런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뭐 앞서 뭐 두 분이 이제 서로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원을 여러 가지 좀 엇갈리는 팩트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정확하게 집어내서 해명할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지컬 스트라이크 얘기했는데 외과 수술적으로 공격을 하면 외과 수술적으로 답변을 해서 명쾌하게 밝히면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후보의 딸 얘기가 어제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상위권에 있었어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딸이 지금처럼 박사 과정에 있던 2013년에는 공개했던 딸의 재산을 2014년부터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떤 이유로 자녀의 재산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지, 혹시 공개해서는 안 될 자녀의 재산이나 동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의 얘기를 저희가 좀 풀어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2013년에 1,831억 원의 재산을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는 딸 안설희 씨죠. 안설희 씨의 9,400만 원 재산도 같이 공개를 했었는데, 그런데 2014년에 재산 공개를 보니까 그때부터 이 안설희 씨 재산이 비공개로 갑자기 바뀐 거죠. 네, 이 변호사님. 이게 이제 공직자 재산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생계를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서 하는 그 직계 종비속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그 딸이 지금 독립생계자이니까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이거는 적법하게 거부한 거라고 했는데 뭐 어젠가요 오늘인가 박지원 대표가 공개하겠다고 그랬죠. 2, 3일 네, 오늘 아침에 공개하겠다. 예, 그러니까 뭐 저 내용을 보면은 뭐 그 안에 정말 뭐 어떻게 의혹을 가질 만한 재산이 갑자기 불었다든가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그 후에 다시 검증을 하면 되는 거고, 여하튼 밝힌다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더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또 안설희 씨에 대해서는 미국 국적의 문제, 이중 국적 문제와 함께 호화 생활 문제도 제기가 됐습니다. 자, 안철수 캠프 측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1989년에 서울대병원에서 출생해서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또 월세 600만 원에 호화 유학을 했다? 사실이 역시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거를 좀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스탠포드 대학의 박사과정에 조교로 재직하면서 201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3,400만 원, 우리 돈에 수입이 있다. 그래서 2014년 국회의원 안철수의 재산신고 당시에 1인 가구의 독립생계 기준을 훨씬 넘는 소득이 이 딸이 있다. 지금도 조교로 일하면서 재작년 기준으로 약 4,4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 이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장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박지원 대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공개하겠다. 지금 민주당에서 뭔가 의혹이 있다고 계속 공세를 펴는데 우리 공개하겠다. 공개하면 아마 너무 깨끗해서 깜짝 놀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이버 수사대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언론들도 그 심층 탐사 보도를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으면 저렇게 답을 해주고, 네. 그 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 되는 거니까 저건 정쟁적 영역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토론할 영역은 아니다. 이후에 취재 이후의 결과만 보면 되니까. 네네. 그래서 저렇게 좀 깨끗하게 바로바로 반응을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좀 해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하태경 의원의 그 문건에 대해서도 좀 더 조목조목 반박하든지, 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든지 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저런 폭로 문건에 대해서 저 문건에 맞춘 대응이 아니라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대응을 하니까 이 부분들이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죠. 네. 지금 말씀 드리신 대로 검증은 얼마든지 해야 하고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해명이 명쾌하고 증거를 가지고 하는 그런 해명이어야 된다.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유권자들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